자연수의 혼합계산,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혼합계산과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혼합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한 버스에 17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5명이 내리고 8명이 탔다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어, 먼저 계산식을 바로 만들기보다는 나와 있는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문장으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한 버스에 지금 현재 17명이 타고 있죠. 현재 타고 있는 사람 수. 자, 거기에 이 사람 수에서 다음 정류장에서 일단 내리는 사람만큼 빼줘야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남아있는 사람 수에 다시 새롭게 버스에 탄 사람 수를 더하면 마지막에 전체 사람의 수, 승객의 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눠서 식을 세우고 계산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 수에다가 버스에서 내린 사람 수를 빼고 거기에 버스에 새로 탄 사람 수를 더하는 이런 하나의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으로 하나의 연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의 연산씩 나누어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식으로 조금 더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계산 과정을 줄여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서 연산을 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여러 가지 연산이 섞여 있는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할 때 어떤 규칙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첫 번째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수로 바꿔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앞에서 세웠던 식처럼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나와 있는 연산 순서대로 차례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뭐 이미 우리가 많이 계산하고 있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에 있었던 문제를 식으로 배워서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 수 17명에서 내린 사람 수 5명을 빼고 새로 탄 사람 수 8명을 더한 17 빼기 5 더하기 8이라는 식이 세워졌어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1번이라고 나와 있는 17 빼기 5를 먼저 계산해서 12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12, 그 다음에 뒤쪽에 두 번째 계산을 더하기 8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12와 8을 더했으니까 그 결과가 20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계산한 결과 2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으면 덧셈이 앞에 있건 뺄셈이 앞에 있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순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24 더하기 12를 먼저 계산해서 첫 번째.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그쵸, 3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6의 결과에 빼기 9를 하면 되겠죠. 빼기 9.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27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10,000원을 내고 5,000원짜리 샌드위치와 2,500원짜리 주스를 샀습니다. 거스름돈으로 받을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문장으로 식을 먼저 한번 세워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0원이죠. 10,000원을 내가 냈어요. 지불한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스름돈이라는 거는 지불한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얼마를 썼는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한 금액을 알아볼까요?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샌드위치 가격과 그다음에 주스 가격을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스름돈은 전체 내가 낸 금액에서 지불한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식으로 첫 번째는 덧셈식, 두 번째는 뺄셈식을 이용해서 해결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했던 것처럼 비슷한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덧셈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덧셈을 앞에다 놓고 뺄셈을 뒤에다 놓으면 차례대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샌드위치 가격 더하기 주스 가격인데 지불한 금액에서 이 가격을 빼야지 이 가격에서 지불한 금액을 뺄 수는 없죠. 그래서 덧셈 뺄셈은 원래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이 사용한 금액을 구하는 식 위에서 먼저 계산했던 식, 이 식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뒤쪽에 들어가는 식을. 따라서 이 식을 덧셈 뺄셈이 섞여 있지만 이 식을 먼저 계산할 거야.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라는 의미로 괄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괄호가 계속 나올 텐데 이 괄호는 항상 괄호 안의 식을 먼저 계산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 가격 더하기 주스 가격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하고 지불한 금액에서 빼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설명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데 그 식 안에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이게 규칙이에요. 자, 원래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야 하는데 그 식에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계산을 한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 10,000원을 내고 5,000원짜리 샌드위치와 2,500원짜리 주스를 샀을 때 거스름돈을 구하는 식을 지금 세워놨어요. 10,000원에서 괄호 안에 5,000 더하기 2,500을 빼는 식이죠. 순서를 잘 보시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1번이 지금 괄호 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아직 계산되지 않은 10,000원 그리고 빼기 이 식은 그대로 써주고 괄호 안을 계산한 첫 번째 계산 결과 7,500원을 써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산 10,000원에서 7,500원을 빼는 계산을 한다면 거스름돈은 2,500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덧셈 뺄셈은 앞에서부터 계산하지만 괄호가 섞여 있다면 괄호 안을 먼저 한다. 기억해 주세요.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계산 순서 먼저 보시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12 빼기 9가 1번. 그러면 24에서 24에 괄호 안을 계산한 얼마요?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24와 1번 계산한 결과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24 더하기 3 답이 2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인데 똑같은 수를 사용한 똑같은 식인데 괄호가 있을 때와 괄호가 없을 때 계산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17 빼기 5 더하기 8이라는 식인데 왼쪽의 식은 괄호가 없고 오른쪽의 식은 뒤에 5 더하기 8이 괄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왼쪽의 식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 20으로 나왔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식은 괄호를 먼저 계산해서 5 더하기 8 한 13을 앞에 있는 17에서 빼줬더니 결과가 4가 나왔어요. 어때요?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계산 결과가 달라지죠? 따라서 괄호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도 다르다? 계산 결과도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계산 결과, 즉 계산 순서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이 나왔을 때 계산 순서를 지켜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규칙을 얘기했어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고, 그런데 덧셈 뺄셈 식에서 괄호가 들어가 있다면 순서와 관계없이 괄호를 무조건 먼저 계산한 후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알아볼 내용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48명의 학생들을 6명씩 모둠을 나누어서 주사위 게임을 하려고 한대요. 한 모둠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주사위가 2개씩 필요해서 2개씩 나누어 주려면 주사위는 모두 몇 개가 필요할까요? 라고 문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몇 모둠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알아야 할 게 모둠 수를 알아야 돼요. 모둠 수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쵸? 전체 학생 수를 한 모둠의 학생 수로 헷갈리니까 전체라는 부분을 붙여줄게요. 전체 학생 수를 한 모둠의 학생 수로 나누면 모둠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구해진 모둠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그쵸. 한 모둠에 필요한 또는 나누어준 주사위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 필요한 주사위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자, 지금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모둠수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모둠수에다가 한 모둠에 나누어준 주사위 개수를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 필요한 주사위 개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식으로 지금 한 번은 나눗셈, 한 번은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근데 얘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 전체 학생 수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전체 학생 수를 한 모둠의 학생 수로 나눈 후에 그러면 모둠 수가 나오고 거기에 한 모둠에 나누어준 주사위 개수를 곱하면 전체 필요한 주사위 개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식으로 만들었더니 한 식 안에 나눗셈과 곱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떤 규칙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앞에서 알아봤던 문제처럼 식을 세웠을 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규칙이에요. 아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과 같은 규칙이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자, 전체 학생수 48명을 한 모둠의 학생수 6명으로 나눠서 첫 번째 모둠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계산, 한 모둠에 나누어진 주사위 개수 2개를 곱했죠. 그래서 16개라는 전체 주사위, 필요한 주사위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하시면 돼요. 예제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계산 순서부터 보면 64 나누기 4 곱하기 2니까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64 나누기 4를
먼저 계산해서 그 결과가 16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16에 곱하기 2, 두 번째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32가 되겠네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쿠키가 72개 있습니다. 이 쿠키를 각 상자에 4개씩 3줄로 넣어 포장하려면 상자는 모두 몇 개 필요할까요? 라는 문제예요. 지금 전체 72개를 이렇게 상자에다 넣고 싶은데 한 상자에 4개씩 3줄로 넣을 거래요. 뭐 상자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라면 여기를 4개씩 3줄로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자가 몇 개 필요한지 알려면 우리가 일단 한 상자 안에 들어가는 쿠키 개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한 상자에 들어갈 쿠키 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쵸? 한 줄에 몇 개가 놓이는지. 한 줄 쿠키 수에다가 몇 개의 줄로 넣을 건지 줄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상자에 들어갈 쿠키 개수를 구했으면 이제 필요한 상자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 쿠키 개수를 나누겠죠. 뭘로? 한 상자에 들어갈 쿠키 수로. 그러면 필요한 상자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면 처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1번씩, 2번씩 나눠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식도, 이 문제도 하나의 식으로 세워서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필요한 상자 수를 구했던 식, 전체 쿠키 개수를 한 상자 안에 쿠키 개수로 나누는 식이 이제 전체 필요한 식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먼저 이 한 상자 안에 쿠키 개수를 먼저 알아야 하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도 뒤쪽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괄호를 사용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해야 될 때 괄호를 써서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쿠키 개수를 나누는데 한 상자 안에 넣는 쿠키 개수로. 그런데 그 쿠키 개수는 한 줄에 넣을 쿠키 개수와 줄의 수를 곱해서 구하죠. 그래서 괄호를 해준 식으로 지금 나타냈어요. 그럼 이렇게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직접 계산해 볼게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인데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무엇을 먼저 계산한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괄호는 항상 먼저 계산해 주세요 라는 표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쿠키수 72를 나눴어요. 한 상자 안에 들어가는 쿠키수 4 곱하기 3으로. 그래서 지금 식이 세워졌죠. 괄호가 있으니까 1번 4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해서 12. 그래서 72 나누기 12라는 식이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계산 72 나누기 12를 해서 상자 수는 6개가 필요하다라고 구할 수 있네요. 밑에 예제 문제 같이 봅시다. 먼저 순서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로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 보면 64 나누기 괄호 안에 4 곱하기 2는 8 그럼 64 나누기 8 두 번째 계산해서 답이 8로 나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똑같은 식인데 괄호가 있을 때와 괄호가 없을 때 계산 결과가 어떤지 살펴볼게요. 왼쪽은 48 나누기 6 곱하기 2 괄호가 없는 식, 오른쪽은 6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하는 괄호가 있는 식이에요. 자, 왼쪽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죠. 자, 48 나누기 6 첫 번째 계산해서 8 계산 결과 나왔고요. 두 번째 곱하기 2까지 계산해서 16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오른쪽은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서 6 곱하기 2, 12라는 계산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과정 48에서 첫 번째 계산한 12를 나눴을 때 결과가 4라고 나오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도
괄호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도 다르다? 계산 결과도 다르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계산의 순서가 중요하다. 자,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계산해 주세요.